자, 오늘 하고 싶은 만화전 토요일 마지막 토크쇼입니다. PDF 코너 삐약삐약 북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와. 네, 마치 100명이 있는 듯한 황성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PDF 코너 같이 하고 계신 편집자님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DF 코너를 제 신생 애기 코너를 하고 있는 문학동네에서 만화 편집하고 있는 김혜인 편집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전라북도 군산에서 삐약삐약이라 말하고 있는 불키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소규모 만화 제작사 삐약삐약을 운영하고 있는 불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만화전에 2021년도에도 참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좀 못했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다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김혜인 편집자님 오늘 이틀째 계속 나와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행사 전체. 행사 전체 전반적으로.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네. 아까 이제 작가님들하고 이제 얘기 나누면서 부스 이제 보고 있는데 네네네. 되게 좋았던 게 작가님들이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매끄럽고 쾌적한 행사가 없었다고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죠. 너무 좋다고 지금. 다 저의 피와 땀이 그 그러니까요. 안에 들어있는. 네,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네. 이제 판매하시는 책들도 꽤 꼼꼼하게 봤는데 진짜 재밌는 만화도 많고 원고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도 진짜 한국 만화 최고다. 신토불이다. 어제부터 계속 뭘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한국 만화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하만전 참여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좀 진짜 참가자분들의 이 포스라든지 이런 수액이 장난이 아니시고, 네. 아까도 그 배트케이브 거기도 갔는데 와, 거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거기서 싹스러 왔고요. 진짜? 네, 그래서 이런 젊은 분들, 그리고 만화 공업 단지 망공단. 네, 망공단 거기도 되게 멋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무튼 젊은 분들이 장난 아니시다.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삐약삐약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 배트케이브는 그게 표지를 다 그냥 일러스트를 다 따로 그렸대요. 안에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표지 누가 그리지 하다가 싸울까봐 다 그려 이래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대운동에 하고 있는데 12분의 작가님이 하고 계시고 이걸 표지를 하는데도 되게 우리 디자이너님께서 말씀 한번 하시죠. 어떤 고민 가지셨는지. 일단은 그 질문은 그래, 조금 다 하도록 하고요. 진행자의 그걸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진행해버렸네요. 네. 두 분 그냥 두면은 두 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핑퐁 이래서 중간에 제가 그걸 해야 됩니다. 불키드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하만전? 하고 싶은 만화전은 저는 이제 북페어 여기저기 참여를 많이 했는데, 네네네. 만화 이렇게 전문적인 북페어가 없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북페어를 가면 사실 문학 쪽의 중심에 있고, 약간은 만화는 곁다리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살짝은 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이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화랑 같이 하고는 싶지만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화가 이제 분배 받는 게 조금 적은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만화전은 모두가 만화책을 가지고 나왔고 그 만화책 구경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거에서 어떤 위안도 얻고 희망이 보인다. 어때요? 좀 팔렸나요? 저는 어쨌든 작가님들이 마켓에서 이제 알아서 판매하시는 거고 저희는 판매는 관여를 안 하니까 어때요? 좀 삐약삐약 부스는 좀 팔리셨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장난 아니던데 그렇죠, 편집자님? 그러니까요. 부스 진짜 이쁘잖아요. 사람이 끝도 제가 없이 쓴 말 있어요. 구간이 명관이라고. 역시 구간이 빵빵하니까 그냥 그것만 이렇게 쫙 진열을 해놔도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책 많이 나왔어 하고 좀 간지가 나더라고요. 어제 인스타그램으로 구간이 명간이다 해가지고 올려주셨더라고요. 네네네. 이건 좀 엄청난 찬사다 이러면서 또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스토리가 저도 같이 했었는데. 이거 신간뿐만 아니라 구간도 굉장히 소중해요. 소중하게 여겨주시고요. 네,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확실히 많이 판매량이 높았습니다. 지금 딱 어제보다 2배 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판매량은 한 3-4배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네네. 어제에 비하면. 잘 팔리고 있군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두 분 다 지쳐 보이세요 지금. 예. 네. 너무 늦게 잡았다 방송 시간을. 근데 그러면 그거는 한번 다 알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실 분 그리고 라이브로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삐약삐약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여기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삐약삐약 북스가 있고요. 네. 삐약삐약이 있어요. 지금 참가하는 이제 참가하는 거는 삐약삐약으로 저희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북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대운동회를 하고 있고요. 그 말을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필수 포함 단어. 이요. 이해해 주세요. 아주 제일 소중한 된다. 단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대운동에 삐약삐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삐약삐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삐약삐약 북스의 2차 창작 예를 들자면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저작권 아니면 뭐 번역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자가 저희 과세 사업자가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영 사정까지. 역시 뭐 경영자로서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삐약삐약으로서 저희가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네요. 이런 거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도 있으시니까 맞아요.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 뭐 출판사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출판사의 운영에 대해서는요. 좀 불키르 작가나 저희는 철저한 분업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한 이제 불친 작가가 이야기한 그 정부 관련 어쩌고 저쩌고는 전 전혀 모르고 처음 듣고요. 두 분 친하신 거 맞죠? 처음 듣는 건 아니시잖아요. 아주 친하긴 한데 네. 저는 이제 그 삐약삐약 출판사에서 디자인하고 그 전반적인 그 밖으로 보이는 외관으로 보이는 것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책 만들고 인쇄를 할 때 네. 뭐 인쇄 품질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뭐 예측이라든가 이제 그런 책을 실물을 만드는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여기 있는 불친 작가는 그 외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저같이 기획을 하고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그거를 자금력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사업을 좀 해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쌍날개라 그러죠. 그 양날개가 없는데 몸체만 있는 약간 그런 거죠. 날개가 없고 몸체만 있는 기획과 아이디어인데 여기 있는 불친 작가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자금력을 끌어와서 그 기획을 날아오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흔하고 여기는 불친 작가는 그러진 않고요. 그 기획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문서에는 무언가 적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기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그 질문에 들어오는 것도 제가 좀 어렵고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잘 쓰는 거.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서로 칭찬 그만하시고요. 대운동의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래도 짧게 질문을 좀 하나 꼭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삐약삐약 출판사 그리고 삐약삐약이 만들고 있는 책이나 다루고 있는 주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지역의 사생활도 그렇고 음악의 사생활도 그렇고 대운동에도 그렇고 평소에 잘 다루지 않거나 평소에 우리가 중요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냥 중요하지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좋은 선한 에너지를 주는 듯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시잖아요. 왜요? 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공익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공익적인 느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역의 사생활 시즌 1 나왔을 때 오늘의 우리 만화상도 수상하셨었잖아요. 선정됐었고 이번에 저희가 관광 그 청에서 관광기념 공모전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모든 상 주는 데서 느낀다는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다는 건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어디서 얻으시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그거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내려가서 살게 됐을 때 네네. 지역인이 사니까 지역의 만화책을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군산에 이제 있는데 군산에 서점에 가서 군산으로 왜냐하면 글자를 못 읽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글자를 읽는 게. 그래서 만화로 보면 편하니까 만화로 군산의 이야기를 읽고 싶다고 서점에 찾았어요. 네. 근데 암만 찾아도 군산에 관련된 만화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면 다른 지역도 만화를 분명히 찾기가 어려울 거고 찾아봤는데 이제 민화, 그 민담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 이야기를 만들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현대나 근대에 관한
도시의 현대와 근대에 관한 만화책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만들면 되겠다. 저희가 만화가니까. 근데 한국의 지역이 120곳에서 30곳 사이 정도의 군시가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 다른 만화가님이 사신다면 그분도 자기 지역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니즈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작가님들을 같이 섭외해서 약간 졸업작품 하는 것처럼 다 모아서 한 번에 만들면 어떨까? 그런 게 이제 지역의 세상을 99인데 그런 식으로 저희는 저희가 보고 싶은 책을 만들고 있고 음악의 세상을 99도 그렇고 대운동에도 사실 저희가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나중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작들도 다 보셨죠? 그럼요. 다 봤죠.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요? 저는 일단 지역의 사생활 지금 이렇게 기획 의도 들으니까 되게 좋은 게 그 작가님들이 그냥 뭐 청탁을 받아서 대전에 대한 뭐 만화를 그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게 있잖아요. 약간 당사자성을 갖거나 아니면 대전에서 사셨거나 혹은 대전에 연이 있거나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 지역이랑 연이 진짜 있는 분들이 직접 그리시는 거잖아요. 좀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조건이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사는 분이 대전 만화 그리고 이게 안 되고 꼭 그죠. 그런 어떤 조건이 아무튼 1차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 저는 그거에서도 사실은 찾기 되게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청주 편인데. 청주 출신 작가를 일단 찾아야 된다. 청주랑 연이 있는 작가를 찾아야 된다. 청주 가지고 충주. 충주. 네, 중에서. 여름방의 끝에서 그거인데 그렇게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일단 되게 그게 쉬운 건 아닌데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삐약삐약은 진짜 섭외를 너무 잘한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기획력도 너무 좋으시고 추진력도 너무 좋으신데 또 그렇게 적절한 작가를 잘 찾아가지고 또 책을 다 낸다는 게 너무 그리고 저 처음 들었는데 불기드 작가님이 그 책 디자인도 하신다 그러는데 책 디자인 진짜 이쁘잖아요. 완전 이쁘죠. 너무 이쁘잖아요. 그냥 책 구간만 깔아둬도 그냥 DP가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삐약삐약 항상 질투하고 선망하고 시기하면서 바라보고 있죠. 저랑 같은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이거 왜 이렇게 이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색깔이 너무 좋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도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대운동회라고. 이거 근데 아이디어는 제가 듣기는 몇 년 전에 제가 들었었어요. 그때 군산 내려갔을 때 그때 하만전 때일 거야. 하만전 2001년도에 하만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불기드 작가님이 원고가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지. 사무실로 군산으로 찾아가가지고 옆에서 1박 2일 자면서 작가님 작업하세요. 전 옆에서 놀게요. 이러고 이렇게 같이 이제 얘기하고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불기드 작가님이 저한테 작가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면서 막 같이 와서 청팀 백팀 나눠가지고 운동회를 시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만화가들에게 운동회를 시킬 거라고. 네, 그렇게 돼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온 아이디어인데 2024 대운동회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궁금합니다. 예, 대운동회 실제 프로젝트는 네. 작가님들한테 이제 공굴리그를 시켜서 실제로 구기운동 종목도 도입하고 네. 전시회랑 같이 해서 엄청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하려고 5천만 원짜리 사업을 땄어요. 지원 사업을. 해서 전시도 하고 만화책도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가 저희가 음악의 세상을 99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겹쳤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음악의 세상 99 프로젝트를 너무 쉽게 받고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작업이어서 이거는 대운동회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그 지원 사업을 포기하고 현재는 이제 저희 현실에 맞게 그 좀 축소해서 책 2권으로 해서 네, 그리고 웹툰이랑 만화책을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학교 안 학교 밖이라고 하는 큰 2가지 주제를 가졌고요. 학교 원래 처음에는 이제 학교 청소년들이 어렵다고 하면요. 네. 그 학교 밖의 어려움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이나 자퇴하거나 꿈드림이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가는 이제 또 기관도 있는데 아예 그 학교를 안 다니는 또 그 기관조차도 안 다니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학교 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학교 안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학교 안에 있는 어려움도 찾아내가지고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안타까운 기사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근데 그 만화가 사실 저는 되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화라기보다 서사가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 서사가 주는 힘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운동의 만화책은 만약 이 책을 청소년들이 직접 본다면 그리고 그 만화에서 어떤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서사의 힘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기회가 우리 책을 통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욕심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아, 멋진 주제로 작업을 하시는군요. 저 오신 분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은 저기 뒤에 QR코드 있잖아요. 저기를 찍으면은 지금 대운동회가 웹툰 형식으로 해서 지금 다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찍어서 다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원고를 저희가 미리 받아서 이제 혜인 편집자님이랑 저랑 이제 봤거든요. 네, 혜인 편집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되게 재밌게 봤고 네. 학교 안이랑 바깥 두 개로 이제 나눴는데 네. 뭐가 더 재밌다라는 거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학교 먼저 보게 된 두 개 중에 이제 뭐부터 볼까 이거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 밖부터 아무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학교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네.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 이야기 먼저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학교 밖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불키트 대표님이 안과 밖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막 학교 밖이라고 해서 애들이 뭔가 뭐 탈선을 저질렀다던가 뭔가 뭐 큰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떠난 게 아니라 그냥 학교 밖을 선택한 아이들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되게 뭔가 이렇게 슬프거나 어둡거나 그러지 않고 학교 밖을 선택한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학교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런 이야기를 엿본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 생각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어쨌든 학교 안이나 밖에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과 비슷비슷한 상황의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친구들도 좀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들도 좀 생각이 나고 비슷한 사례들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보고 나서 그냥 넌지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은 잘 지내나? 그때 걔들은 뭐 어떻게 뭐 가정 사니까는 뭐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지금은 행복하게 지낼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그런 지점에서 되게 저는 재밌게 봤는데 섭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번? 놀라워 죽겠네 도대체. 얘기를 해. 일단은 리스트가 있어요. 저희가 삐약삐약 섭외 리스트, 데스노트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데스노트. 네, 삐약삐약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주로 불키드 작가가 많이 씁니다. 이름을. 그 얘기 걸리면 이름이 적힌다. 삐약삐약 노트에.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작가님인가 같이 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시즌 1에 몇몇의 작가님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시즌 맞아요. 1이라 하면 딴익은 분들 지역의 사생활 시즌 지역의 1 사생활. 때. 네, 맞습니다. 근하 작가님, 내연 작가님, 산호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인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얘기 좀 해주시죠. 아 당연히 저희 진행은 저고요. 조용히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왜 작업을 하신 거죠, 불키드 작가님? 그 대운동의 작가님이랑 같이 하고 싶은 작가님 섭외는 되게 심플한데 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불친 작가가 말했듯이 데스노트가 있고 그 데스노트에 이름을 어떻게 아이고, 적기 어디였구나.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불현듯 뭐 갑자기 산호 이렇게 적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번쩍하고 갑자기. 사실은 저희는 이제 독립만화 출판사로서 약간 독립만화 출판사 정체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그니까요. 독립만화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로 방송을 2시간 정도 할 수 있게 돼요. 딱 걸렸어 지금.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웹툰이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이미 웹툰으로 볼 수 있는 그림체라든가 아니면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저는 이걸 아우라라고 부르는데 네. 그 메인 스트림 작가님들이 주는 아우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멋지고 빛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빛깔의 작품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하고 싶은 만화전에서 네. 그런 다양한 빛깔을 가진 작가님들이 참여를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게 또 보고 싶고 웹툰에서 볼 수 없는 그래서 저희와 맞는 작가님들을 그 아우라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랑 이제 리스트를 쭉쭉쭉 적은 다음에 불친 작가랑 저랑 이제 둘이 같이 운영하니까 둘이 합의하는 작가님들을 선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최종으로 12명의 작가님을 섭외를 해서 대운동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혜인 작가님 보신 것 중에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편이 어떤 건지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유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물론 다 좋은 작품이긴 하고 각자의 개성이 있긴 한데. 네네. 저 여러 개 있었는데요. 학교 밖에서는 저 그나 작가님 내가 배우고 싶은 것 되게 재밌게 봤는데 대사가 되게 좋았고 이게 이제 이 그나 작가님의 작품 단편이 이제 자퇴한 친구가 유도라는 스포츠를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유도라는 운동이 공격보다 수비를 그러니까 방어를 먼저 배우는 운동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말 대사가 되게 좋았어요. 이 학생이 그러니까 말했듯이 이제 학교 밖에 친구들도 뭔가를 배우잖아요. 학교 밖에서 안 배우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학교 밖에서 이 친구가 이제 유도라는 거를 하면서 네. 공격보다 방어를 먼저 배우는 거죠. 그런 거는 또 학교 안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이 친구가 학교 밖을 나옴으로써 또 그리고 유도라는 운동을 함으로써 학교 안 친구보다 먼저 배운 거죠. 인생을. 그런 게 이 만화에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저 이거 되게 귀여웠는데 유영여름 작가님 유주와 수경이라는 만화에서 그 대사가 나와요. 이것도 대사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이제 벨을 눌러야 이제 기사님이 세워주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버스 벨은 언제 누르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버스 기사님이 뭐 벨을 눌러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면박을 주니까 그럼 벨을 언제 눌러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그 생각 되게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은 벨을 언제 누를까 하고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저도 버스를 처음 혼자 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사님이 그냥 지나치실까봐 어릴 때 조마조마하지. 네, 조마조마하고 빨리 배를 언제 누를까 하면서 되게 긴장하면서 버스 탄 기억이 났는데 그게 이제 그냥 어릴 때 기억이고 적절한 순간에 어떤 선택 혹은 어디서 내려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그 순간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 버스의 벨을 누른다는 게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도 되게 굉장히 단순한 대사고 제 그냥 어릴 적과도 조금 생각나는 대사인데도 되게 좋았었어요. 그죠. 어린 순간에 이거 하나조차도 되게 무섭고 공포의 그러니까요. 퀘스트 같은 거. 어릴 때는 버스에 카드 딱 됐는데 뭐 카드를 다시 찍어주세요 이 얘기만 나와도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빨리 버스 카드 찍고 맞아, 싶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거에 되게 디테일하게 또 느껴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산호 작가님 작품 보면서 제가 물론 이런 짓을 한 건 아닙니다. 절대 이런 비주얼로 뭔가를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옛날 생각 많이 났다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나한테 음악 하자고 꼬시면서 가출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되게 나쁜 친구네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기타를 칠 테니까 나보고 베이스를 치래요. 네, 그리고 멋있는 거 자기가 하고 같이 난 부산에 사는데 같이 서울을 가자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도 서울 가서 그러면 뭘로 먹고 살 것이며 너의 플랜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했는데 걔는 결국 가출을 했어요. 걔는 결국 기타 울머지고 서울로 갔어. 근데 나는 안 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음악을 하고 있고 그 친구는 지금 음악을 안 해요. 자기 인생을 걸 거라면서 갔는데 이 멍청한 인간이. 그래서 근데 이거를 보면서 뒤에 오토바이 타고 뭐 얘기하고 수능 보고 뭐 이러는 장면들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때 그 친구가 거의 유일하게 서로 막 음악 CD 던져주면서 너 이거 아냐 하면서 서로 자랑하고 막 이랬던, 나는 라디오에도 주고 그 친구 뮤직 주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그 어릴 때 생각나더라고요. 그 시절에 각자 자기 집안의 사정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면서도 둘이서 그냥 서로 약간 질척질척 그냥 친해서 시비 거는 거 있잖아요. 친해서 그런 이런 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되게 좋았어요. 이 작품 같은 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작품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큰일 나죠. 그렇게 물어보는 엔솔로지 할 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물어보면 안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런 거는 나중에 뒤에서 듣기로 하고 그냥 뭐랄까 작가님들과 작업할 때 작품 외적으로 기억나는 에피소드랄까? 우리들이 들어보면 재밌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연 작가님이 대운동회 안에서 대운동회 안에서 레연 작가님이 네. 그
학교 안. 네, 학교 안으로 해서 지금 그 귀신 육상부 이야기. 괴담을 네.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내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섭외가 마지막으로 된 작가님이세요. 근데 이제 다른 작가님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가장 빠르게는 2년 전 그리고 혹은 1년 전부터 저희가 섭외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작가님께서 이제 좀 어려우신 상황이 되셔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섭외를 했던 작가님이 내연 작가님이세요. 근데 그게 얼마 한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10월 기준 6개월. 그러니까 마감 9월 기준. 3개월이야? 아,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감이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내연 작가님도 사실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내연 작가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너무 흔쾌히 이거를 수락을 해주시면서 근데 마감은 가장 진짜 굉장히 빨리 빠른. 웹툰은 가장 빨리 게다가 제일 먼저 해주셨고 그래서 너무 진짜 감사한 기억으로 저는 지역에 갖고 사생할 있습니다. 때도 같이 호흡 맞추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네. 되게 이미지가 좋았나 보다. 그때도 좋았죠. 네. 그러니까 삐약삐약을 잘 봤나 보다 작가님이 같이 흔쾌히 작업을 하고 맞아요. 내연 곧바로 작업하고 이럴 작가님 정도면. 섭외될 거라고 생각 못 하고 사실 저희가 지역에 사상할 때도 메일로 또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산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얼굴을 뵈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웠지만 네. 네, 근하 작가님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근데 내연 작가님은 좀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또 그때도 흔쾌히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도 항상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내연 거군요. 작가님. 네. 이게 엔솔로지 하면은 네. 그 자기가 생각해둔 이 리스트 그 라인업이 있는데 한 명이 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진짜 진짜요. 크게 멘붕이 와요. 맞아요. 이분이랑 비슷한 결의 어떤 작가를 또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또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면서 맞아요. 엔솔로지 만들 때 그냥 아무나 유명한 사람 이러고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느낌도 있어야 되고 저런 느낌도 있어야 되는데 저런 느낌의 작가님이 뭔가 사정이 있어서 빠지면은 이제 그런 느낌의 작가님을 또 구해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 불기드 작가님도 뭐 기억에 남으시는 일, 대운동의 일을 하면서 표지 만든 거 빼고. 대운동회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사실 전까지는 저희가 삐약삐약북스가 2019년에 시작을 했는데 네. 원래 2020년부터 이제 지역의 사생활 이제 준비하기 시작해서 만들었는데 그 작가님들 사실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저희가 코로나 19랑 같이 시작한 출판사라서 사실 안 만나는 게 좀 더 미덕이었던 세상이고 저희는 안 만나서 사실 조금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게 너무 무섭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덜덜 떨리고 있는데 지금 두 분 떨고 계신 거예요? 네. 자꾸 이렇게 뒤로 가고 이렇게 하고 이러서 저 왜 저러시지? 이러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이제 작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메일로만 소통을 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시즌 1 같은 경우는 거의 9작가님 중에 한 분 만났나? 2분 만났나? 거의 만나지 않고 했고요. 시즌 1, 2, 3도 계속 코로나 시즌이었기 때문에 작가님들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대운동회 2024 같은 경우는 엔솔로지고 12명의 분의 작가님이 참여하시는데 네. 거의 다 배웠거든요. 저희. 실제로? 네, 몇 분 제외하고 거의 다 배워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저희한테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대면을 했다라는 것이요. 뭔가 결심이 있으셨어요? 만나야겠다라는? 음악의 사생활 저희가 99를 이전에 했는데 네. 그걸 하면서 인터뷰를 많이 진행했거든요. 저희 작품 중에 특징이 하나가 꼭 인터뷰를 넣어요. 왜냐하면 저는 네, 그렇죠. 알아요. 만화가들의 인터뷰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요. 인터뷰가 없잖아요. 인터뷰 진짜 광인이에요, 저. 그래서 지역의 사생활도 그렇고 음악의 사생활 99도 그렇고 작가가 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장면을 연출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 장면도 있고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이 만화를 했는지 이 내러티브를 끌어냈는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음악의 사생활 99를 할 때 전까지는 픽션을 했는데 음악의 사생활 99는 논픽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사람들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인터뷰를 좀 더 깊고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작품이 더 좋아지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했고 네. 그래서 작가님과 만나서 얘기해도 괜찮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용기가 생기기도 했고 인터뷰를 음악의 사생활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안 하면 안 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느끼는 게 있어서 대운동에서는 조금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나오는데 이 작품들 이번에 하만전에서 직접 구매해서 가시긴 좀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근데 이거를 그러면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링크를 사실은 하만전에서만 현장 예약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지금 해놨는데 좀 눈에 잘 안 띄게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온라인으로 웹툰도 보실 수 있게 하고 이거를 또 그러니까 통신 판매로 가능하게끔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0월 10일까지만 하면 괜찮을까요? 지금 당장 일정을 정하시는 건가요? 일정을 여기서 바로 뭔가 없구나. 합의가 아직 안 됐고요. 저희는 일단은 여기 하고 싶은 만화전 그 내일 27일이죠. 27일까지는 현장에서 지금 원래 텀블벅은 끝났는데 현장에서 선 결제라고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분 지금 펀딩 끝났는데도 대운동에 2024 구매해 주신 분이 계세요. 네, 한 분 계시죠. 현재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매할 수 있답니다. 이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이틀 동안만요. 그럼 이게 방송이 업데이트 되는 거는 업데이트 될 텐데 그건 한 11월 초나 중순쯤 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서 그냥 서점에서 구매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팔지 자체를. 정해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폭주 기관차처럼 저희가 그냥 앞에 있는 일정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8월 말부터 거의 모든 페어를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보고 있으면은 야 저러고 어떻게 사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혹시 편집자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요? 네. 궁금한 거. 근데 대충 물어보긴 다 물어본 것 같긴 한데. 좀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전 작품 이야기를 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작품이 되게 좋은 게 많았는데 작품 이야기 좀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저 학교 밖 말고 학교 안도 저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어떤 작품요? 다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학교 안 저한테 학교라는 공간이 좋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좋은 추억이 남은 공간이 되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제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기고 가끔씩 이제 막 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학교가 공부하고 입시 준비하고 이런 곳이었지 막 친구들이랑 되게 뭐 엄청 뭐 즐겁게 논다라든지 그런 공간은 저한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학교 안 여기 만화 보면서는 되게 그런 학교가 그런 공간만이 아니었다라는 게 저한테도 이제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그 학교에서 제가 뭘 한 건 아닌데 막 열심히 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학교 안에서 제가 존재했던 순간들 있잖아요. 그냥 진짜 체육관에 애들이랑 그 매트 위에 널브러져서 아무 말이나 한다라든지. 좋네요. 맞아요. 그냥 저희 학교가 매점이 없어가지고 그 담으로 이렇게 밀거래를 해야 되는 학교였거든요. 맞아요. 그런 학교들 있죠. 네, 담으로 밀거래 해야 되는 학교였는데 걸리면은 진짜 크게 혼나는데 아무튼 그런 거 하는 순간 그런 기억이라든지 뭔가 그런 기억도 되게 많이 났고 어떤 거더라 그 체육복 빌리는 함희석 작가님. 네, 함희석 작가님 체미석 빌리는 그 체육복을 잘 빌렸다가 잘못 반납을 하는 그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 보면서도 왜 이렇게 그때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게 그냥 잘못 반납했으면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건데 난 왜 그때 왜 그렇게 이런 거 하나에 되게 연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 안 친구들은 사실 학교가 다 전부잖아요. 그 세계가 전부잖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학교 안이 나의 전부였으니까 그때가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 추억이 더 훨씬 소중한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함희석 작가님의 그 체육복 제목이 체육복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학생 시절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함희석 작가님의 체육복에 나오는 것처럼 잘못 반납하거나 아니면 정말 사서하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실수를 세상이 무너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을 그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공감 갔어요. 솔직히 저도요. 분명히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함희수 작가님이 엄청 큰 용기를 내서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대단한 용기다. 이거는 진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학교 아까 박도 되게 재밌게 읽었다 했는데 학교 안도 되게 재밌었고 참 제가 추억이 없는 학교라는 곳이 저한테 추억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원고 다 읽으면서 그래도 학교라는 공간이 나한테 추억이 없는 곳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두 분
말씀하세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면 저는 우희 작가님의 나의 그림도 꼭 네네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희 작가님 예. 이 다 작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러스트레이터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가끔 만화 작업도 하시는데 저는 우희 작가님 그림 보면서 이분과 꼭 만화 작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만화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림이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이제 그 만화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전부 다 만화 작업하거나 그림을 그려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목이 나의 그림입니다. 나의 그림인데 우희 작가님이 만화나 아니면 그림을 전공으로 결정하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지나가면서 예술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거든요. 네. 근데 가보니까 모두 괴물들인 거예요. 괴물 아트, 괴물 예술가들이 이렇게 날뛰는 것 같은 거죠. 이게 만화가 분들이나 그러니까 아무튼 그림 그리신 분들은 나보다 더 잘 그리는 사람을 만난 후에 그 공포감이라 해야 되나? 네, 그 맞습니다. 압도감을 엄청나죠. 꼭 추억 옛날 얘기할 때 꼭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나중에 만화가를 안 하고 있지. 분명 나보다 잘 그렸는데. 그래가지고 그 나의 그림 보면서 진짜 공감 많이 했어요. 이게 그 고민하는 과정이거든요. 자기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는 날고 다니는 날아다니는 괴물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너무 잘 그려서 내 그림을 보여주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자기 창작물을 보여준다는 게 진짜 용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로 해서 그 갈등이 해소되고 만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우희 작가님이 지금의 대일러스트레이터가 된 그 거물급 일러스트레이터가 네, 되는 고등학교 시절이 담겨 있는 만화를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맞아요. 저거 되게 처음에 되게 순수하게 시작하는데 끝에 갈수록 끝에 이 중간 부분부터 뭐 나보다 잘 그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막 약간 되게 고민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그림체로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귀엽다. 네. 재밌었어요. 이것도 진짜. 이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김푸른 작가님 작품도 되게 귀여운. 대안학교 관련. 네, 대안학교 이야기죠. 이거는. 논두렁 하굣길이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저도 노망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좀 대리 만족이랄까, 이런데 가도 비슷하구나. 다들. 근데 여기서 기억 남는 게 잡초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선생님들이 잡초도 생명이다 하는 다큐를 봐요. 애들이 대안학교에서. 그래서 잡초는 소중하구나 하고 이제 농화를 가잖아요. 농촌 활동을 간단 말이에요. 네. 애들이 그래서 이제 농촌 활동하는데 여기 잡초가 있어요. 선생님 잡초는 뽑으면 안 되죠? 무슨 소리야? 잡초 다 뽑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안 입시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어쨌든 대안학교 갔으니까 입시나 이런 거는 자유로운 프리덤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도 수능 치어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고 그러면 대안학교가 뭐냐? 대안 입시냐? 이게 뭔데?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도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맞아요. 이게 대안학교 다닌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학교 이야기 같이 하잖아요. 어긋날 것 같은데 비슷해요. 그 느꼈던 감정은 학교 그냥 싫었다. 다니기 싫었다. 왜 이런 거 해야 되는지 몰랐다. 그런 거 있죠. 막 지루하다. 대안학교든 그냥 일반계든 똑같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거는. 어디 가든 파라다이스는 없다. 근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대안학교는 학교 안으로 가야 되느냐, 학교 밖으로 가야 되느냐. 그러네요. 되게 고민을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쨌든 교육청 지원이 약간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아예 못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학교 밖으로 해서 집어넣게. 이거 보세요. 이게 대안학교에서 풍물놀이를 배우는데 좀 풍물놀이 하라 그러면 정말 못할 것 같거든요. 이거 목 진짜 아파요. 이거.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게 하와우 작가님 더 이상 귀신이 무섭지 않았다. 이건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인데 이제 독립을 혼자서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고독감.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자기 나름대로 승화를 하는 그런 느낌의 만화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페이지 만화랑 또 다른 연출로 작업을 하신 진짜 거잖아요. 다르죠. 네, 이거는 너무 잘하셨다. 제가 인스타 툰으로 올릴 때도 이걸 좀 고민하면서 올렸었어요. 트위터에서 보이는 것과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는 것과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올렸는데 하와우 작가님의 이 작품은 어느 쪽으로 해도 너무 아트적이면서도 근데 이번에는 좀 만화 느낌으로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랑 같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게 좀 재밌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업로드 작업을요. 네. 멋있다. 그리고 이번에 버선버섯 작가님이라고 저희와 이제 학교 밖 이야기를
여기는 없어요? 아 여기는 지금 없군요. 아직 마감 중이시라. 일주일이 남았는데 버선버섯 작가님 요 작품입니다. 네. 사실은 학교 방 이야기는 이제 버선버섯 작가님을 제일 먼저 섭외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고 원래 학교를 떠나다 20툰 뭐 이런 식으로 학교를 스스로 이제 나오신 그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고 사실 이게 다큐로도 나와 있어요. 그 아버지와 같이 다큐를 찍은 그 어쨌든 공영방송에서 그래요? 그 웹툰 작가가 되는 과정이 초기 시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큐가 시작하냐면 그 버선버섯 작가님이 딱 등장하는데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인 거예요. 근데 걸어 나가서 바로 앞에 있는 학교에서 지금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 나올 때 친구들을 만나서 롯데리아인가 그 패스트푸드점을 가요. 그리고 학교 안 다니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물어보고 그거를 되게 강렬하게 만났기 때문에 학교 밖은 생각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버선버섯 작가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꼰대라는 다큐멘터리예요. 왠지 들어본 것 같다.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네, 재밌어요. 저도 섭외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여기 엄마랑 나오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오신 분들도 혹시 삐약삐약 북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고 대운동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점점점점. 다들 다큐 얘기하고 그래서 다들 검색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다큐 재밌습니다. 네. 없으면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요. 네, 여기 선물을 드립니다. 저요. 와. 코끼리 피리가 달려있는 막 만들어질 거야 이제. 저 선물 드립니다.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네. 다음 어떤 주제 있나요? 지역, 뭐 음악 그리고 지금 운동회, 청소년 이거 근데 뭐 이제 다음 주제가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서 말씀하시죠. 예. 주제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 중에 여유. 여기서 막 꺼내요, 막. 예, 그거는 이제 실제로 약간 저희는 사실은 그 어떤 한 작가님의 단행본을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어떤 주제를 선점도 맞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선점이죠. 네, 기획을 하는 이런 식인데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약간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 나중에 성인이 될 테고 그 친구들이 우리 사회를 이루고 또 군대도 가고 나라도 지키고 그리고 다양한 곳으로 뻗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궁금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자기 부모님 그 다른 나라에서 온 부모님의 과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도 심청정이 있고 춘향전이 있고 그 나라에도 민속 그게 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자란다는 건 좀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니면 그런 쪽으로 자기 부모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저희가 만화로 한번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동화는 사실 만화하고 약간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거든요. 근데 그 동화를 만화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뭐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사회초년생 아니면 약간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라든가 사실 저희가 너무 전문성이 없어서 어려운 분야긴 한데 그런 분야들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 될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이제. 왜냐하면 사실 저는 지역의 사생활 99라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일 처음 시작했고 지역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도 지역에 있고 사실 지역에서 생활 99를 가장 그 끝내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프로젝트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래가지고 만약 새로운 걸 하게 된다면 이제 좋은 기회가 생기고 아니면 저희가 절대로 이건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지금은 지역국에 그 말을 못하겠네요. 지역의 사생활 집중하는 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즌 4가 나옵니다. 와, 그걸 지금 확정하시면 지금 선언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편집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올해 나온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렸어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한대요. 근데 내년에도 뭐 또 한대요. 맨날 이 기획 도라에몽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벌리시는 스타일이군요. 알겠고요. 그 내용은. 자,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야, 이걸 준다 그랬는데 없어? 저는 이거 지금 아직 얘기 안 나눈 지금 우리 최선민 작가님이랑 해 작가님 이렇게 얘기 조금만 더 할 수 있을까요? 저 진짜 최성민 작가님이랑 심기태 작가님도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두 작가님이 저는 약간 한국에서 진짜 진짜 거의 그러니까 천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너무 정말 기발한 만화 그리신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망가 스타일 말고 일본 망가 스타일 말고 한국 그런 어떤 예술 만화 있잖아요. 그런 그림체로서 그리고 그런 정서로서 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진짜 제일 거의 천재에 가까운 분들이라 생각하세요. 진짜. 그 최성민 작가님 이번에 학교 안 제목이 뭐였죠?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되게 길어서 어려워요, 솔직히. 아 그렇구나. 어두워지면 동산에서 만나. 라는 작품이군요. 제목 너무 좋죠. 네, 저 이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거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나한테만 보였고 나한테만 들렸고 한 어떤 이상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 어릴 때 그런 상상 친구 있잖아요. 저 뭔지 아세요? 네? 상상 친구? 그러니까 나는 나하고만 이야기하고 내 마음속에만 있는 상상 친구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군요. 약간 그 생각이 났었어요. 저는 그 친구랑 짜증도 그 친구한테 내고 좋아도 그 친구한테 하고 하는데 그런 친구가 살짝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어떤 제가 사귀었던. 무섭다. 아니 그 상상 친구 다 사귀었을걸요? 이거 상상 친구 다 사귀었을걸요? 자 이거 방송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다들 상상 친구 사귀었을 거라고 할 거예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전 역시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어떤 대상을 정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오히려 약간 로봇이라든가 그러니까요. 개체를 상징 상상 친구의 토테미즘처럼 이 아이에게 저는 토테미즘 쪽이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약간 그 묘한 친구, 귀신도 아니고 뭐 사람도 아니고 뭐였지 싶은 그런 친구 이야기 보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었어요. 여기 지금 그 중국집을 하거든요. 이 남자애가 집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그 약간 인종차별적인 대사가 또 나와요. 그 미세먼지 새끼라고 그런 단어가 쓰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착해가지고 만화에 넣어주셔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 그냥 막 얘기하는 그런.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죠. 필터가 없는 모습들이 저는 이 상상 친구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뭔가 나한테만 보이고 인간인지 어떤 존재였던지 모르고 이 수상한 친구 수수께끼의 친구가 그 함유하고 은유하고 상징하고 있는 게 되게 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뭔가 그 중국집을 하고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친구고 인물이고 해가지고 되게 상징적이고 해서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도 이게 뭔가 좀 옛날 그 운동회 하는 어린 남자의 느낌이 그 포스터 이런 거 좀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운동회 대운동회 프로젝트 컨셉과도 되게 좀 잘 어울린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사실은 저희가 대운동회를 2년마다 하고 싶었어요. 개관으로 해서 2024년, 2026년 주제를 좀 정해가지고 지금 학교한 학교 바뀌지만 주제를 바꿔서 근데 마침 올림픽에 올렸더라고요. 이게 딱 펀딩을 시작할 때 이름도 대운동회잖아요. 4년마다 하면 되겠다. 4년마다 4년 후 기다려 주십시오. 4년 후에 또 할 생각이신 거군요. 그래도 2년보단 낫네요. 평소에 이런 느낌이군요. 이제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뭘 꺼내면 안 돼. 이렇게 2년 안 돼, 4년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게 저희가 긴 얘기를 계속하면 좋은데 이게 시간 관계상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운동의 홍보 이렇게 이런 거 있으니까 사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모든 토크쇼 마지막에 이제 오신 분들 게스트한테 이제 드리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삐약삐약 북스나 삐약삐약 이렇게 통으로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 따로따로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두 분께서 생각하는 하고 싶은 만화는 뭐예요? 다시 한번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하고 싶은 만화는 뭘까요? 이 사람 맨날 이상한 질문해. 라디오 스타식 질문. 근데 저 되게 이렇게 마지막 이런 질문을 좀 해놓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라디오 스타랑 도라에몽이랑 둘이 같이. 삐약삐약에게 하고 싶은 만화란? 아니야, 삐약삐약 말고 두 분에게. 불키드와 불치기. 작가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든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은 목판 인쇄 수업이라고 그 우리나라에 옛날에도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책을 목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목판을 찍어가지고 더 길어질 것 같은데. 2장을 만들었는데 그 옛날에 그 2장을 찍으려면 하나의 목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목판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중고차 가격이에요. 목판 한 장 하나가요? 왜냐하면 그게 소금물에도 담가야 되고 3년 동안 말려야 되고 그런 지난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격으로 한 2장의 중고차 가격이면 100장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데서 좀 목판의 흥미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판에 관련된 만화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웹툰을. 네네. 네, 기대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만화라기보다는 저는 요새는 만화를 잘 안 그려요. 요새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나는 저희를 믿고 작품을 맡겨주신 작가님들의 작품을 어떻게든 좀 더 알렸으면 좋겠고 해외에도 좀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좋겠고 네, 그런 쪽으로 전 공부를 요새 좀 더 비중을 실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참가하신 작가님 중에서 해 작가님이 또 계시거든요. 네. 해 작가님은 되게 신인이세요. 근데 그림도 되게 멋지고 근데 많이 아직은 좀 더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해 작가님도 같이. 근데 해 작가님 진짜 대단한 게 만화를 보시면 많겠지만 보시면 굉장히 시적이고 템포가 있어요. 약간 음악과 같아서 저는 꼭 해 작가님 만화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좀 작업들을 저희 만화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리는 만화뿐만 아니라 좀 다른 작가님들과 좀 재밌게 오래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인 편집자한테도 한번 여쭤볼까요? 뭐요? 표정이 별로. 표정에서 모든 게 드러나. 하고 싶은 많아요? 네. 저한테요? 이런 질문 딱 듣는 순간 이거 나한테도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네. 근데 저도 방금 이제 불친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작가님들이 저희한테 정말 귀한 원고 주시는 거라 맡겨주시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 정말 성심성의껏 책으로 만들어야 되고 책으로 만든 다음에는 또 어떤 독자분들한테 이게 닿을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해외 시장도 생각한다는데 저도 그거 되게 공감을 하는 게 꼭 내수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만화를 어떻게 볼지 되게 궁금해 많이 어떻게 볼지도 궁금하고 또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저희 만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이번에 진짜 하면서 아까 말했지만 신토불이라 했잖아요. 네. 저는 한국 만화가 할 때가 제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가님들이랑 재밌게 좀 좋은 원고 맡겨주신 만큼 열심히 하는 것이 저의 목표 하고 싶은 만화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관련돼서 좀 더 내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팟캐스트에 또 따로 한번 모실게요. 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뭐요? 그래서 성인수 작가님도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만화. 성인수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만화는 your 만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만화는 지금 테이블 50번에 가면은 제 책이 나와 있어요. 신간이에요. 2년인가 3년 만에 그쪽에 가서 사주시면 되고 이제 이 그라운드랄까요? 이 토대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말은 플랫폼 눈치 안 보고 PD 눈치 안 보고 독자들 뭐 사주시면 감사하지만은 그런 눈치 안 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라는 작품들도 팔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하고 싶은 만화입니다. 눈치 안 보고 그러니까 결과물에 내가 책임지는 그런 만화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크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